만약 지금 정말 막막하고 죽고 싶은 상황이라면 정말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 언젠가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은 분명 스스로 생각하길 난 참 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게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1% 성공인이 될 기회가 지금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더 집중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뭘 해도 항상 꼭 뭔가가 막히네 라는 생각 말이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원래 재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뭘 하든 한 번에 되는 건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제가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넘겨버리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이어갈 때마다 항상 저 스스로 타격을 받았어요. 그냥 난 뭘 하든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저를 그렇게 판단을 하니 그렇게까지 재수없는 상황,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가 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외치곤 해요. 나는야 럭키가 아니야. 지금은 저 스스로 참 운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20대의 제가 생각했던 대부분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참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운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사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 중에 한 10% 정도는 분명 여러분은 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실 거예요. 왜 10% 뿐이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90%는 저의 이 이야기를 그저 강의파리, 책파리로 취급하고 아예 듣지도 않을 거니까요. 아마 대부분 영상을 끄고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90% 중에 한 1% 정도는 심지어 악플을 달고 나가기도 할 거예요. 자, 악플 달 사람은 지금 빨리 다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될 10%의 분들을 위해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책 사라, 강의 사라 라는 이런 말 안 할 거니까 안심하고 들어도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약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2년 제가 22살 때였어요. 그 당시 저는 참 재수없는 사람이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노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수지망생으로 실용음악과에 어찌저찌 입학했는데 정말 극심한 무대 공포증으로 인해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즐겨 부르던 이런 노래 부르는 것도 뭔가 점점 싫어지고 심지어 성대결절 초기 증상까지 보이게 되면서 저는 2012년 12월 진짜 도망치듯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저는 입대하면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 당시를 또 회상해보면 저는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는데 저는 신을 향해 외쳤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명 따윈 개나 주라고 말이죠. 다시는 당신을 위해 노래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모든 걸 포기한 채 절망감을 안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3일 그렇게 논산 육군훈련소에 처음 입소를 하는데 정말 모든 게 낯설더라고요. 머리는 빡빡머리로 밀려있지, 다들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막 줄지어서 이동하는데 또 막 저기선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지. 그런데 전 이상하게 그 상황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나갈 생각을 하니 진짜 까마득하게 느껴져서 그냥 생각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포기하니까 또 머리가 비워져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기로 했으니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남은 21개월 동안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보자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던 어느 날 소대장이 훈련병 몇 명을 착출하여 이렇게 불러냈어요. 그리고 묻더라고요. 자, 여기서 논산조교에 지원할 생각이 있는 사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밖에서도 이상하게 난 논산조교로 복무할 거야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그 중 한 명으로 착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라고 적극 그렇게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대장이 말하더라고요.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이면 노래 잘하겠네. 자, 그 질문을 시작으로 저는 저의 의도와는 정말 정반대되는 상황에 이렇게 이끌리게 됩니다. 노래하는 삶을 포기하고자 마음먹고 그렇게 입대를 했는데 갑자기 노래해야만 하는 상황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거였어요. 조교 면접에서 무궁화 3개, 그러니까 대령이었던 그 연대장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대장은 거기서 장기자랑 하나씩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노래를 불러보라며 지시를 합니다. 자, 연대장의 명령은 순식간에 산 하나를 이동해버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정말 강력하게 전 필사적으로 노래 불렀어요. 아마도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김연우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 이런 노래였을 거예요. 아프진 않니, 뭐 이런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아주 심도 깊게 경청하던 연대장은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맑다면서 저를 극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 상황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또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대장의 한마디는 산 하나를 순식간에 옮겨버릴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했죠. 어느 날 연대장이 그냥 훈련병이었던 저를 호출하게 됩니다. 진짜 부대가 난리 났어요. 갑자기 조교들이 저를 부르더니 저의 전투복 각을 잡아주기 시작하고 전투화에 직접 방을 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중대장 인솔을 통해 연대장실로 또 가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때 논산 군인교회에서 특별 공연을 준비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아마도 지금도 그 군인교회에 약 3,000명 이상의 육군 장병들이 모이는 제가 지금까지 섰던 무대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규모의 무대였어요. 얼떨결에 그런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는 저의 쉬는 시간까지 반납하면서 공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명령은 또다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연대장 바로 밑에 대대장의 입장이 난처해진 겁니다. 제가 장교는 아니었기에 어떤 것이 어떻게 난처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휘보고 체계 위반이었을 것 같아요. 대대장을 건너뛰어버린 명령체계. 그래서 대대장은 저를 직접 호출하며 말합니다. 야, 넌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전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노크를 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참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대대장 옆에 앉았고 그 사람은 저를 또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바로 가수 휘성이었어요. 당시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이었는데 딱 제가 입대한 그 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대장은 말합니다. 자, 훈련소 내에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뮤지컬 한 편을 준비 중이라 제가 그 역할 중 하나인 훈련병 역할을 해줘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얼떨결에 가수 휘성과도 꽤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또다시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이 우주의 뜻이구나. 내가 노래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고 나는 이 순간을 시작으로 날개를 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만약 조교로 선발되게 되면 이 대대에서 복무하게 될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훈련을 받았던 곳에서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 그렇게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니 자연스레 가수 휘성과도 인연이 더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그림들을 저의 현재의식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곳으로 온 거였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된 이 상황이 저는 참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의 군 생활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이게 뭐냐고 저를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저의 그러한 모든 예상은 전부 빗나가게 됩니다. 자대 배치를 받게 되던 날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결과를 받게 돼요. 진짜 거의 대부분 훈련받았던 부대로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저를 비롯한 몇 명만 공익연대로 자대 배치를 다시 받게 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렸던 모든 계획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자, 또다시 원망은 시작됐어요.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온 나에게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건 어쩌면 신의 뜻이 아니었냐. 그런데 이 결과 대체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일까? 빨리 이 결과가 꿈이라고 말해달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며 이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자 했어요. 그냥 정말 앞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선임들은 그런 저를 또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밥을 조금만 퍼서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주걱으로 밥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탑을 만들어버리고 10분 내로 먹지 못하면 두고 보자라는 말을 끝으로 저는 또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약 3일 정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이 뭐 원래 그렇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었나. 원래 난 재수 없잖아. 라는 생각에 도무지 이 군 생활을 버텨낼 수 없겠다라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임원사의 면담을 앞두고 저는 자대 내 제1고참과 함께 생활관에 함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강력한 부정의 감정이 저를 응습하더니 뭐랄까 심사위에서 무릎으로 뛰어내릴까. 500원짜리 동전을 무릎에 놓고 뛰어내리면 그렇게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버릴까 하는 이런 최악의 생각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던 중에 주임원사 면담 시간이 다 되었고 저는 자리를 이동하게 돼요. 2013년 1월 그 해엔 참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정말 온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어쩌면 그 하얀 풍경이 저의 그 부정의 감정을 정화시켜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걷던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난 논산조교로 복무하고자 했던 것이지 내가 훈련받았던 자대에서 그렇게 복무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잖아. 아직 군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내 생각에 갇혀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을 끝으로 그렇게 주임원사의 면담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진 약 10년 전 일이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말을 했던 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너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라. 그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의 벽이 와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동기들과 다 헤어지고 저 혼자서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한번 믿어보자.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전 발끝에 고정되어 있던 제 시선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생활해야 할 그 생활관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까진 보이지 않았던 한 문구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글귀가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글귀는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모토가 되어 저를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당시 ROTC가 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ROTC를 환영하며 적은 문구였어요.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선택 ROTC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당시 ROTC라는 단어는 빠진, 그러니까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이 말이 강력하게 저에게 꽂히면서 저의 심장에 강력히 박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입맛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밥도 잘 넘어가고 그렇게 또 선임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21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자, 훗날 돌이켜보니 만약 제가 훈련받았던 곳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더라면 저는 종교활동도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대장이 바뀌게 되면서 모든 걸 통제해버리는 정책으로 그 연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던 부대의 대대장이 기독교 총무라는 임원자리를 맡고 있었고 저에게 교회에서 계속 노래 부르라는 지시를 시작으로 약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저는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대대장은
자대 내에 밴드부를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예술가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전역한 이후에도 제가 실용음악에서 뮤지컬로 전향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 참 운이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딱 한 가지 글귀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면서 전 제가 계획한 모든 일을 전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겠다라고 그렇게 좌표를 찍잖아요. 그럼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내가 완성해야 할 최종 목표 지점이 그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동해야 할 좌표를 찍고 그렇게 차를 몰듯이 내가 어떤 것을 해내야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나의 잠재의식 안에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 지점을 찍어놓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목표 지점이 설정되는 순간 내비게이션이 현재 위치에서 그 지점까지의 최적의 거리를 안내해 주듯이 우리의 잠재의식에서도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 목표 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는지 길을 제시해 주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유레카를 외치며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실은 잠재의식에서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고 나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재의식에서는 잠재의식이 보내오는 그 신호를 적극 거부해버려요. 왜냐면 나의 현재의식에선 지금 나의 현재 위치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을 더 살피게 되고 위험 리스크를 판단하면서 그곳으로 이동했을 때 또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 요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는 눈 딱 감고 무언가에 도전했는데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면서 괜한 선택을 했다며 자책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서 볼 땐 그러한 선택들이 정말 위험해 보이고 가면 안 될 요소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내가 설정해 놓은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무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동할 때도 때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때론 갑작스레 사고를 맞이하여 잠시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비게이션의 오류로 정말 이상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만약 다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좌절해버리며 용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내가 목표로 해서 좌표를 찍어놓은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움직이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그 어떤 풍경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막다른 길을 보면서 그저 욕만 하고 있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계속해서 그 막다른 길을 뿐일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위치를 다시 재탐색해서 다시 한번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점점 내가 처음 찍어놓은 그 목표 지점에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 목표 지점에 완전히 도달했음에도 그것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만 뱅뱅 돌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뱅뱅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목표를 찾아내고자 움직인다면 결국 우리는 그 지점을 찾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한 뒤 내가 그 지점에 도달한 뒤에 해내고자 했던 그 무언가를 또 적극 누리게 되어요. 마찬가지예요. 잠재의식에 찍어놓은 그 좌표대로 나의 현재의식이 계속해서 움직여 주어야 해요. 안주한다라고 하죠. 안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말의 이면엔 지금 내가 정차해 있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의 좌표 지점을 다시 내가 있는 지점으로 그렇게 찍어 놓던지 아예 내비게이션을 꺼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의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에 처해도 돼요. 그리고 잠시 정체가 돼도 좋고요. 그리고 접촉 사고가 일어나도 됩니다. 도로 위에선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엑셀을 밟으면 됩니다. 잠재의식이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해 나의 현재의식이 계속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목표했던 그 이상적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길 주저하지 마세요. 도로 위에선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하는 순간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죠?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 다시 엑셀을 밟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